지금부터 이제 몽고DB의 데이터를 저희가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분산 처리도 하고 하는 이제 몽고DB에 해당되는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어그리게이트와 그 다음에 맵리듀스가 있는데 저희는 맵리듀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꺼내오고 하는 것을 보실 거고요. 이때 이제 그 몽고DB를 하시려면 몽고DB 서비스가 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업관리자에 가셔서 서비스 쪽에 보시면 몽고DB M자 눌러서 몽고DB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서비스가 실행 중이다 이렇게 보이셔야 되고요. 자, 실행 중이니까 몽고DB를 연결하는 이제 스튜디오 3T를 실행하셔서 스튜디오 3T 부분에 있는 그 커넥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커넥트에 로컬호스트에 해당되는 걸 커넥트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됐네요. 그다음 웹장 클릭하시고요. 인텔리셔를 클릭해 주시는 거죠. 클릭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뭔가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사용하실 때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데 그 몽고DB에 보시면 뭐 이렇게 상품별 메뉴에 웹리듀스 함수 실습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있으신데 걔를 클릭해 보시면 글번호가 지금 현재 5814번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부터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시죠. 맨 처음에 데이터가 만약에 오더 주문입니다. 주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집합 처리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파인드까지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 거죠. 복사하셔서 여기 몽고DB 쪽에다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일단은 맵리듀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 맵은 매칭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이거 분산 처리된 데이터 몽고DB에다가 명령을 줘서 분산 처리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분산된 데이터를 가져오게 시키는 게 맵 함수에 해당이 되고요. 리듀스 함수는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는 함수에 해당이 되십니다. 실제적으로는 맵 리듀스라는 함수를 쓰고요. 앞에 오는 함수가 맵 함수, 뒤에 오는 함수가 리듀스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옵션을 써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에 해당되는 그 컬렉션을 이용할 거라서 오더라는 DB는 현재 웹장이죠. 여기 보시면 DB에 해당되는 것은 웹장에 해당이 되시고요. 여기 DB라는 정보가 그 웹장 DB라는 안에 이제 객체 안에 웹장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db 이렇게 쓰면 웹장 이렇게 쓰는 거하고 동일하십니다. 오더라는 주문하는 컬렉션을 쓰는데 맨 처음에 있으면 드랍 시켜라. 그래서 먼저 제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오더 테이블을 또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크리에이트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인서트 하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기본 컬렉션에 해당하는 게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서트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커스텀 아이디, 그래서 커스트 아이디라고 써 있는데요. 스킵 디스 버전. 그 커스트 언더바 아이디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객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 아이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에 해당되는 데이터 컬렉션의 기본은 그 언더바 아이디로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으시고, 그래서 커스텀 아이디, 그 다음에 오더 데이트, 그 다음에 뭐 스테이투스는 A고, 뭐 프라이브, 여기 보시면 가격이죠. 전체 가격은 이렇게 되시고, 상품의 디테일한 것은, 구매한 디테일한 것은 이제 아이템스 안에 있습니다. 대괄호 대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자, 퀀티티는 5개에서 맨 처음에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5개에서 2500, 250, 250,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해둘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개 더 샀는데, 날짜는 뭐 1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2번이 그 아래쪽에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했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고객이 한 번 더 한 걸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2번에 해당되는 고객에 해당되니 주문한 날짜는 뭐 2012년 september 15일에 해당되는 거고 스테이투스는 A고요. 가격은 500달러고요. 실제적으로 상세한 내용들은 그 밑에 아이템스 안에 있습니다. 뭘 샀는지 아이템스 안에 보시면 되어 있고요. 머니부츠를 15개 사서 그 25달러, 한 개에 25달러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25달러네요. 스카이풀도 5개 샀는데 25달러, 전부 다 계산하면 500달러가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500달러로 맞춰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그 고객은 요 위에 있는 건 2번의 고객이고요. 1번의 고객이 다시 와서 샀는데 뭐 10일날 10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구매를 더 했고 여기서 이제 2, 그 다음에 여기도 2 라고 생각을 해보자. 되시겠죠? 50, 50 해서 여기가 100이 됩니다. 프라이스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에 의해서 그 100달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이템스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맵리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다시 할 거고요. 저장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잘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파인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풀로 전부 다 실행이 돼야 됩니다.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스크립트를 전부 다 실행하자가 execute entire script에서 F5를 누르시면 된다. 그래서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처리되는 명령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개.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는 true, 그 드랍이 잘 됐고요.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true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가 한 개가 인서트 됐고, 두 번째도 인서트가 한 개 됐고, 세 번째도 인서트가 한 개 됐고, 데이터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find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3개의 데이터가 전부 다 꺼내와지는 걸로 썼습니다. 언더바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번 고객이 아이템 2개를 샀죠. 2개 사서 상하고, 그 다음에 2번 고객도 아이템 2개를 샀는데 수량이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고, 다시 1번 고객이 다시 이제 더 추가 주문해서 추가 구매를 했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가 준비가 됐다. 위에까지는 이제 데이터가 준비돼서 사용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인서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돼서 지금 이제 그 고객별 구매 총 금액이나 아니면 할인 행사나 또는 이제 쿠폰 또는 이제 그 연말 연시 행사 이런 것 때문에 티켓 발행이나 초대장을 발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고객별 구매 총액을 총액을 이제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우수 고객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더 서비스를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더 높여서 쓰든지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고객 구매별 얼마나 구매했는지 총 구매한 계약서에 대해서 뭐 1년 동안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 뭐 2020년 같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서 합계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조건을 줘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가져올 때 조건을 주시거나 아니면 옵션에다가 저희가 조건을 쿼리라는 옵션을 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고객에 해당되는 것을 맨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이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일단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그 뭐가 되냐면 이제 고객의 구매 가격이 해야 됩니다. 구매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별이니까 고객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구매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객 아이디는 커스텀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커스텀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이 되고 구매 가격은 프라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의 데이터에서부터 추출해 냅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추출해 내서 가져오는 것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맵 함수에서 이런 걸 추출해내는 거니까 var 맵 함수 맵 언더바 펑션으로 써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펑션 처리해주세요. 가로가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얘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거기다 쓰시면 되겠고, 다른 건 필요 없고 데이터가 한 개씩 이 함수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한 개씩 함수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emit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제출하자. 키에 해당되는 게 this 키에 해당되는 게 cost 언더바 id에 해당되는 게 키가 되고요. 콤마 this 쓰시고 그 price가 여기 emit는 키와 value밖에 이제 리턴이 안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만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데이터를 여러 개, 두 개, 세 개 넘기자 이거 세 개, 네 개 넘기자 이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키하고 밸류 이런 식으로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 세 개를 넘기려고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밸류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키에 해당되는 거 사용하시고 this.price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emit에서 넘기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제 맵 함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2번은 이제 키별로 저희가 분류 키별로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지 라는 처리에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 처리 키별에 해당되는 데이터 처리를 이제 선언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할 거는 이제 더하기입니다. 구매 가격 더하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더하기를 해야 된다. 더하기를 할 때 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데이터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인 경우가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포문을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타입이나 이런 걸 봐서 얘가 배열 타입이 아니면 이제 포문 쓰지 말고 그냥 더하자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해보시면 아십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 포문을 써서 사용하시면 잘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array.sum을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var 거기에 해당되는 게 reduce 이렇게 데이터 처리에 해당되는 함수가 reduce 함수입니다. 그래서 this 펑션 이꼬로 이제 펑션을 지정합니다. 펑션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것은 키와 values가 넘어옵니다. values 키에 따른 데이터 여러 개 되시겠죠? 여러 개가 넘어오니까 values에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중괄호 알고 정했고 이거 넘어오도록 만드는 거는 map_reduce 함수를 작성한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넘어와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짰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넘어오는 게 키, 두 번째 넘어오는 게 values. 되셨나요? 되시겠죠? 짰기 때문에 여기 펑션 만들면서 키 밸류 내가 이 맵 리듀스에다가 맵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걔가 다 실행이 되면 키와 밸류를 여기다가 리듀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키와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짜는 거고요. 자, 이거를 전부 다 짜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뭘 할 거냐면 이제 합계를 전부 다 구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뭐의 합계냐면 values에 대한 합계예요. values가 배열입니다. 데이터가 여러 개. 아시겠죠? 되었나요? 가격 구매를 더한다 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values가 데이터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얘를 더하는 거죠. 여러 개인데 더한다. 여러 개니까 배열에 해당되는 거라서요. 배열은 arrays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리턴 바로 쓰시면서 리턴 리턴 바로 쓰시면서 더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하는 함수는 array 쓰시고요. A자를 대문자 쓴 거는 array란 객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여러 개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되었나요? 그래서 array라는 객체에 해당이 된다. 몽고DB에는 여러 가지 객체가 있는데 new date에서 데이트 객체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죠? 되시겠죠? 근데 오브젝트 아이디도 객체입니다. 오브젝트 아이디 이렇게 해서 가려갖고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array라는 배열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는데 점 쓰시면 여기에 뭐라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얘는 sum이라는 더하자 돼 있는데 더하자 라고 sum에 해당되는 게
그거 쓸 수 있는데요. 얘를 더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건데, 이게 sum, A, array 쓰시고요. sum 해가지고, 작성하시면 얘가 이제 sum 함수로 호출하게 되고요. 여기다 values를 넣으시면 values에 해당되는 게 계산이 돼서 리턴이 됩니다. 되시겠죠? 첫 번째는 데이터를 꺼내오는데 꺼내온 데이터가 뭔지 결정하셔야 되고 그 데이터를 꺼내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결정하십니다. 아시겠죠? 얘를 전부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결정하는 게 더 힘듭니다. 어떤 거를 해서 내가 그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줄 건데 그럴 때 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더 힘들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전부 다 쭉쭉쭉쭉 진행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 처리라는 게 실제적으로 보시면 그 처리 자체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되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어려워서 쉽게 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전부 다 할 건데 여기 맵 함수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치면 여기 해당되는 한 개만 실행이 됐고 지금 변수에 저장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확인하려면 이제 함수 확인을 하려면 이제 맵 언더바 펑크션 이렇게 쓴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게 함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안에 있는 함수를 꺼내서 출력을 해주고요. 함수를 실행하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 확인은 그냥 변수 이름을 써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함수 확인이 되는 거고요. 실행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리듀스에다 함수에서 그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한 개가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수 확인은 것은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확인은 컨트롤 엔터. 함수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리듀스 언더바 펑크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컨트롤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보면 여기 array.sum 해가지고 values에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실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 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면 이제 널이 나와서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확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이용해서 db.order 오더 데이터에 가지고 맵 리듀스를 실행합니다. 맵 리듀스 앞에 있는 게 맵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맵 콤마 씁니다. 앞에 해당되는 게 맵에 해당되는 게 맵 언더바 펑션을 저희가 치고 두 번째 나온 게 리듀스 함수입니다. 리듀스 언더바 펑크션을 이제 함수 자체를 넘기는 거죠. 함수 자체를 넘기면 걔를 가져다가 실행하는 처리문이 맵 리듀스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맵 함수가 파라미터로 넘어가고 리듀스 함수가 파라미터로 넘어가면 받는 쪽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하는 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처리한 것을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알고 중학교사에다 옵션을 씁니다. 옵션을 써서 저는 이제 아웃으로 해서 출력해낼 거야. 이제 오더 언더바 커스텀에서 커스트 언더바 토탈 전체에서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예. 감사합니다. 펑크션 오타 났다고. 예.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할 거야.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봐서 오류 났어요. 스테이트먼트 커서 포지션에서 뭐 썼는데 여기에서 닫고가 필요한데 안 닫았네요. 그래서 얘가 철자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 스테이트먼트 커서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대괄호 이런 거 중에서 뭔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라인 네 번째인데 여기서 1, 2, 3, 4 여기죠. 여기 보시면 라인 네 번째 에러 앳 라인 네 번째 포지션은 아홉 번째 포지션에서 이 쌍따옴표 여기 인풋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래서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오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쌍따옴표가 있어야 합니다. 쌍따옴표 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은 이 정도 걸렸어요. 이 정도 걸렸고, 그 시간이 타임 밀리언스니까 100분의 1초라서 밀리언스면은 1000분의 1초인가요? 밀리스 100분의 1초인가요?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고요. 시간이 짧게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193초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에서 3개가 들어왔는데 에미트에서 추출한 게 3개고요. 리듀스에서 처리된 게, 저희가 리듀스에서 그 처리된 게 1개고 아웃풋으로 출력된 게 1개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내용이 나오시고요. 그럼 처리가 됐으면 이쪽에 이제 컬렉션 부분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더 언더바 뭐 커스터 토탈이라고 보이는데 이거 예전 거일 수도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제 새로 고침 리프레시 셀렉트 아이템 하면 이렇게 보이셔야 되고요. 얘를 db.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데이터 확인. 그 처리된 데이터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db. 쓰시면 그 오더 커스텀 토탈 find를 이용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350, 토탈이니까 지금 전부 다 더한 게 나오는 거죠. 1번에 있는 사람이 두 번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는 100이고요. 두 번째는 250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해당 사람이 한 번은 250이 있고 두 번째는 100이었어요. 맞죠? 더해서 35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도큐멘트 쪽에 한번 가보시면 몽고디비는 안타깝게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메뉴 클릭이 안 돼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메뉴 클릭이 안 돼서 이제 크롬에서 하셔야 되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최신 버전에 해당되는 여기는 지금 그 엣지라는 것은 아마 될 거예요. mongodb.com 그 엣지는 지금 엣지는 최신 버전이고, 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해당되는 엣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해당되는 이제 버전인데요. 지금 이제 그 나중에 요거 지금 이제 서비스가 중단될 거니까 이걸로 쓰세요라고 해서 다운받았는데, 그 서비스 클릭되죠. 이렇게 클릭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엣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중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의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클릭이 안 되고요. 그래 클릭이 안 돼서 얘네를 실행해 볼 수가 없어요.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크롬을 이용해서 도큐멘트의 서버, 지금 서치에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게 맵리듀스죠. 맵리듀스 함수입니다. 보시면 몽고디비 매뉴얼에 맵리듀스 있죠. 그래서 컬렉션에 맵리듀스 함수 이렇게 매뉴얼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컬렉션에 있는 맵리듀스를 선택해 보시면 그 맵리듀스 함수를 여기 맵리듀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옵니다. 소트 있죠. 소트 리미트도 있죠. 데이터 몇 개 하자 이런 게 있어서, 아웃해서 컬렉션, 여기 아웃해가지고 컬렉션 부분으로 내보내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컬렉션 부분에 내보내서 사용한 거 쓰시고, 소트를 이용하시면 도큐멘트니까 중괄호고 중괄호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그래서 에미트에서 어레이 해가지고 리턴해서 사용하셨는데, 이게 소트를 냈을 때에 어떻게 하지? 소트 그 변수를 사용해서 리턴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알릴 수도 없고, 예. 쉽지 않네요. 자, 그 소트 아웃은 썼고요. 그럼 콤마 쓰고 이렇게 저희가 소트라는 걸 쓰세요. 소트 언더바 중괄호 갖고 쓰세요. 저희가 밸류로 디센딩으로 소트 할게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뭐 대충 된 것 같은데,
find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350이 1번 지금 이게 1번 커스텀에 해당되는 사람이 350으로 지금 이제 디센딩은 안 됐네요. 마이너스 1에다가 디센딩이라고 시켜놨더니 그 밸류라는 게 맨 처음 초기값 밸류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밸류에 해당되는 여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마이너스 1로 해서 쓰는데 프라이스에서 디센딩으로 할까요? 그 최종적으로 어떤 거를 이용해서 여기 할 거냐 밸류 이게 안 되네요. 밸류에 해당되는 것이 그 소트를 할 때 데이터 맨 처음에 가져올 때 어떤 소트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된 결과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처리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뭐 1번, 2번 이렇게 된 걸로 되어져 있네요. 자, 이게 참고로 커스트 아이디도 안 되고 1212 디센딩 언더바 아이디 언더바 아이디 이것도 아니네요. 안타깝네요. 네. 자, 조금 더 도큐멘트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처리를 일단은 했다. 아시겠죠?